수업 시작할게요. 수업 시작할게요. 큰일 났다. 수업 시작할게요. 자, 오늘 책에 있는 거 몇 문제만 풀어주고, 알겠지? 그 사실상 어려운 문제 테스트로 거의 다 풀어줬거든. 그러니까 테스트에 안 나온 문제 어려운 거 몇 개만 해보고, 그 다음에 모의고사 기출 문제에서 어려운 거 한두 개만 건드려보고, 그 다음에 여러분 솔직히 2차 방정식 파트에 있는 거는 조금 너무 할만해서. 아니야? 모의고사 기출 문제 솔직히 하나 빼고 다 할만하잖아. 안 풀어봤으니까 모르겠지, 그죠? 풀어보시면 그렇게 어렵지 않아. 숙제 아니었지 않아? 모의고사는 숙제 아니었지 않아? 아니었니? 그럼 다음 시간에 해오세요. 되겠죠? 네. 자, 해봅시다. 그 어디야? 215페이지부터인데요. 여기서 조금 어려운 친구들은 거의 다 해봤죠, 그죠? 네, 어려운 친구들은 거의 다 해봤으니까 쭉쭉쭉 넘어가고요. 그다음에 몇 번이냐? 91번 해봤죠, 그죠? 네. 네, 92번 한번 해보겠습니다. 92번. 안 알려줄 거야. 218. 218페이지에 92번. 딱 봐도 문제가 어때요? 굉장히 아름다워 보이죠, 그죠? 그걸 그렇게 너무 고지고대로 말하면 안 돼. 똑같다는 거를 고지고대로 말하면 안 된다고, 알겠지? 2차 방정식 2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1은 0에 한 허근이 z래. 나머지 한 근은 당연히 자동으로 z바가 되겠죠. 맞죠? 이 정도는 그냥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가에서 뭐라 그랬냐면요. 그냥 가만 적을게요. 어차피 나는 z를 z바로, z바를 z로 바꾼 거밖에 없으니까. 괜찮지? 자, 가에서 fz가 마이너스 4 z바의 세제곱 마이너스 1 분의 1이라고 합니다. 맞죠? 자, 여기서 당연히 뭐부터 떠올라야 돼요, 여러분들이? 이걸 그냥 바로 x로 바꾸고 풀 생각을 하시면 안 되죠, 그죠? z바를 z로 바꾸셔야 돼요, 그죠? 자, z바를 z로 바꾸기 전에, 근데 그거보다도 먼저 하면 좋은 작업이 있어. 뭐야? x부터 떨어뜨리면 좋아. 무슨 말인지 이해되니? 아니, 물론 여기다 집어넣고 떨어뜨리셔도 문제는 풀립니다, 그죠? 근데 계산이 그거보다는 떨어뜨리고 나서 계산하는 게 좀 더 편하지 않을까 하는 거죠. 오케이? 자, 그래서 z바의 차수부터 한번 떨어뜨려 볼게요. 당연히 얘 근이니까 여기다 대입하면 성립하겠지, 그지? 이 z바의 제곱 마이너스 z바 플러스 1은 0이므로 이 z바의 제곱 대신에 뭘 쓸 수 있겠어? z바 마이너스 1을 쓸 수 있고, 자, 우리가 필요한 건 세제곱이니까 양변에 뭘 곱해요? z바를 곱해버려요. 그러면 이 z바의 세제곱은 z바의 제곱 마이너스 z바고, 맞지? 자, 여기서 z바의 제곱 대신에 여기다가 z바 2분의 z바 마이너스 1을 쓸 수 있겠지, 그지? 어차피 4니까 이제 바로 뭐라고? 어차피 4 앞에 붙어 있으니까. 아, 그래서 그냥 그렇게 하겠다고. 그렇게 해도 상관없고 그냥 본인 마음이에요, 솔직히 이 정도면. 그죠? 그러니까 얘가 말한 게 여기 4z바 세제곱이니까 그냥 여기다 2 한 번 더 곱하고 시작하면 안 되겠냐 이거였는데, 그건 본인 마음이죠, 진짜로. 그지? 난 그냥 이상대로 할게. 자, 그러면 여기다가 2분의 z바 마이너스 1 대신 대입할 수 있겠지, z바의 제곱 대신에. 그지? 그 다음에 여기서 마이너스 z바 계산해보면 이게 2분의 마이너스 z바 마이너스 1이 될 겁니다. 여기까지 납득되시죠? 네. 자, 그래서 2z바의 세제곱 대신에 얘를 쓸 수 있어요. 이걸 여기다가 대입을 하시면 어떻게 돼요? 대입을 하시면 뭐 유연성 좋다. 여기다 대입을 하시면 마이너스 플러스구나. z바 플러스 1 빼기 1 분의 1이 될 것 같네. 맞니? 뭐가 돼? z바 분의 1이고, 일단은 z바 분의 1이죠, 그죠? z바는 얼마예요? 2분의 1이죠, 그죠? 그거 이용해서 얘 바꿔보면 뭐가 1이야? 뭐가 z야? z바가 2분의 1임을 이용해서 z바분의 1이 뭐인 걸 알 수 있어? 2z라는 사실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얘가 2z가 됩니다.
나도 되시죠? 네. 저 과정 많이 해봤으니까. 자, 그래서 FZ가 결국 뭐가 되는 거야? 핫수를 다 떨구고 나니까 EZ가 된다는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됐지? 이제 어떻게 하는지 알겠죠? x를 바꾸시면 돼요. 오케이? fx는 2x니까 fx-2x로 바로 적을게. 괜찮지? 이 친구가 식이 어떻게 생겼어? 얘가 있어야 돼. 맞지? 근데 문제에서 2차 방식 최고차항을 안 알려주네. 그래서 a 붙이자. 오케이? a 붙이고 2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1 이렇게 생겨야 된다는 거야. 맞지? 자, 여기 양변에 얼마 집어넣어? 뭘 알려줬으니까 f0이 3이라는 사실을 알려줬으니까 양변에 0 대입하시면 이제 f0이 A 3인데 이게 a랑 똑같아야 함으로 a가 얼마라는 사실을 알 수 있어요? 3이구나 하는 사실을 알 수 있어요. 끝났네요. 그죠? 네. 이거 이항하셔서 플러스 2x 붙여주고 여기다가 이제 얼마 대입하면 돼? 3 대입하면 끝난다는 거. 무슨 말인지 이해됐지? 네. 정말 짜증나긴 하지만 그죠? 솔직히 계산은 되게 짜증나는데 그냥 하던 대로 하니까 풀리잖아. 그지? 이런 유형의 문제는 다 그냥 하던 대로 하면 풀려요. 정할 거 없어요. 자, 넘어가겠습니다. 99번. 99번. 왜? 이거 생각보다 그렇게 어려운 문제 아니야. 일단 학교 이름이 아니에요. 자, 99번. 그거군요. 자, fx는 최고 차의 계수가 얼마고? 1이고 다음 조건을 만족시키는 2차식이다. 가 자연수 n의 값에 상관없이 fn 제곱이 fn으로 나누어 떨어진대요. 그럼 요거를 이렇게 표현을 해봐도 내가 괜찮을까? 괜찮지? 나누어 떨어진다라고 했으므로 이해되시죠? 목표에 괜찮죠? 네. 자, 이렇게 적겠습니다. 나 fx는 0은 무슨 근을 안 갖는데? 허근을 안 갖는데. 즉 얘는 무슨 근만 가죠? 실근만 가진다는 뜻이겠죠. 그죠? 네. 자, 이 상태로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자, 1번 2차 방정식 fx의 한 근을 알파를 할 때 알파의 절대값으로 가능한 값을 모두 구하시오. 자, 얘가 모든 자연수 n에 대해서 성립한다 그랬잖아. 가조건이. 그지? 그럼 이거 그냥 뭘로 받아들이면 돼? 이거 무슨 식이겠다? 항등식이겠다. 라고 받아들여도 상관없지 않아? 뭔 말인지 이해돼? 되지? 선생님 근데 얘는 모든 정수가 아니라 모든 실수가 아니라 모든 정수에 대해서만 성립한다고 했는데 그때도 이렇게 그냥 마음대로 항등식이라고 하고 풀어도 되는 겁니까? 뒤에 좀 더 이 물음을 하신다면 뒤에 엄청 복잡한 얘기가 들어있는데 예 해도 됩니다. 다항식에서는 상관이 없어요. 오케이? 다항식이 아니라 다른 식이면 그러면 안 되거든. 큰일 날 수도 있거든. 다항식에서는 괜찮아. 오케이? 아무튼 얘는 항등식이라고 생각하고 풀어볼게요. 괜찮습니까? 자, 자연수 n의 값에 관계없이 일단 여기서 그리고 힌트가 나에서 fn이 몇 차식이래? fx가 몇 차식이래? 2차식이라고 알려줬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셨죠? 자, 그러면 fx가 이제 그냥 단순하게 일단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로 적어놓을까? 알고 있는 조건이 없으니까. 오케이? 자, 여기다가 n제곱 집어넣은 게 fn으로 나누어 떨어진대. 맞지? 납득되세요? 그래서 여기다 n제곱 집어넣어보자. fn제곱은 어떻게 돼? am 4제곱 플러스 bn제곱 플러스 c가 되고요. 맞죠? 이게 fn인 an제곱 플러스 bn 플러스 c로 뭐가 돼야 돼? 나누어 떨어져야 된대. 맞니? 여기까지 납득되셨어요? 이 뒤에 나와야 될 식을 우리가 어느 정도 유추를 해볼 수 있어요. 맞죠? 일단 최고차는 뭐 해야 돼? 으로 시작해야 돼. 무슨 말인지 납득되니? 그래야 곱해서 an 4제곱이라고. 그 여기 fx의 최고차의 개수가 1이라고 했는데 그냥 a를 그러네.
B로 두고 시작합시다. 됐죠? 여기까지 괜찮죠? 여기다 n제곱으로 시작해야 돼요. 자, 두 번째. 그 다음에 상수항은 조금 알아내기가 쉬울 것 같은데, 맞지? 상수항 얼마여야 돼? 네, 1이어야 돼요. 가운데부터 찾기보다는 우리 상수항부터 찾아놓고 시작합시다. 괜찮죠? 네. 자, 그 다음에 있는 것만큼 없는 놈들도 중요해요. 그죠? 여기 뭐가 없어요? 3차항, 1차항이 없죠. 그죠? 찍어보세요. 어떻게 생겨야 될지. 직각, 우리의 직각. 마이너스 bn이어야 될 것 같지 않아? 그지? 실제로 그런 거 한번 체크해 봅시다. 자, 실제로는요. 근데 이 과정을 정확하게 구하는 방법은 이거야. 그냥 마이너스 bn으로 하고 푼다고 딱히 틀리진 않는데 여기가 뭔지 모르겠으니까 dn이라고 해볼까? a, b, c까지 썼으니까. 오케이? dn이라고 했을 때 자, 3차항이 없어야 되잖아. 그지? 3차항 어떻게 나와? 이렇게 곱해서 나오고 그 다음에 뭐야? 이렇게 곱해서 나오고요. 그죠? 그 다음에 이렇게 곱해서 나오겠죠. 그죠? 그러면 b 플러스 d가 얼마여야 돼요? 0이어야 돼요. 맞죠? d가 뭐여야 돼? 마이너스 b여야 되겠네. 그래서 여기가 결과적으로 마이너스 b긴 해요. 뭔 말인지 이해되셨죠? 직감으로 찍고 넘어가셔도 되고 정확하게 풀려면 이렇게 풀리면 됩니다. 오케이? 뭐 그렇게 오래 걸린 과정은 아니니까. 자, 그래서 이렇게 하시면 이거 1차도 없어져요. 자연스럽게. 오케이? 자, 그래서 이렇게 생겼을 수밖에 없겠구나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나도 되셨어요? 괜찮아요? 네. 자, 응? C가 1? 일 것 같아? C가 1일 것 같아? 저 C가 1일 것 같죠? 왠지 느낌상 1장 사라지면 1차항이 사라지려. 아, 1차항 사라져야 돼. 그래, 1차항도 계산해보면 요렇게잖아. 그지? 계산해보면 얘가 사라지려면 C가 얼마여야 돼요? 2요. 예, 1이어야 되네요. C도 1. 오케이? 자, 그러면 B만 남았네. 그지? 맞지? B는 어떻게 구해? 일단 얘가 fx가 무슨 근을 갖는다? 실근을 갖는다. b제곱 마이너스 4ac 4가 0보다 어떻겠다? 크거나 같겠다. 맞죠? 따뜻되시죠? 자, 요거까지는 우리가 쉽게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근데 이 다음에 B를 우리가 뭔가를 알아내야 될 거 아니야. 그지? 그래야 한 근이든 뭐든 알아낼 수 있을 거 아니야. 맞지?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 자, 이제 가운데까지 한번 계산을 해봅시다. 오케이? 가운데 한번 계산을 해보면요. 무슨 조건을 만족해야 되냐면 n제곱은 어떻게 나와? 요렇게 나오고 요렇게 곱해야 나오죠. 그죠? 그 다음에 얘네끼리 곱해도 나오겠죠. 그죠? 그거 다 계산해보시면 이렇게 곱하면 n제곱, 이렇게 곱하면 n제곱, 이렇게 곱하면 마이너스 b제곱 n제곱이죠. 그죠? 그러면 얘가 2 마이너스 b제곱 n제곱이 된다는 사실 아시겠습니까? 그냥 전개한 거야. 그지? 이게 가운데 bn제곱이랑 어때야 돼? 같아야 돼. 맞니? 나도 되니? 그러면 얘네 둘이 똑같아야 되잖아. 그지? 이거 2항에서 정리하면 b제곱 플러스 b 마이너스 2가 얼마여야 돼? 0이어야 돼. 뭔 말인지 이해되셨죠? b가 얼마 아니면 얼마예요? 이거 풀면 1 아닌 마이너스 2죠. 네, b가 1 아닌 마이너스 2예요. 딱 되셨어요? 근데 1은 답이 될 수가 있겠어 없겠어? 여기다 집어넣으면 뭐가 되니까? 음수가 되니까 허근이 나온다. 1이 아니야. 뭐밖에 없어? 마이너스 2밖에 없어. 뭔 말인지 이해되셨어요? 1번은 약간 거지 같은 문제야. 왜냐면 얘를 여기다 마이너스 2를 집어넣잖아? 그러면 여기가 1이고 여기가 1이잖아. 그치? 여기다 마이너스 2를 집어넣어. 그러면 근이 뭐가 돼? 중근이 1밖에 없죠? 그죠? 근데 문제에서 뭐라 그랬어? 1번에서? 근데 답이 1이에요. 좀 문제를 좀 거지같이 냈어. 역시 그 근데 이해는 되는 게 모두라는 말이 없으면 누가 봐도 무슨 근 같아? 중근일 수밖에 없겠구나 하고 찍고 푸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그렇게 낸 것 같긴 한데 아무리 그래도 이건 좀 어떻게든 다른 걸 했어요 진짜. 아무튼 무슨 말인지 이해되셨죠? 네.
좀 거지 같긴 하지만 그래도 여기까지 해서 얘 1이고 얘 1이고 얘 마이너스 2구나까지 알아냈습니다. 1번을 푸는 과정에서. 여기까지 납득되셨죠? 그럼 2번 푸는 건 이제 뭐 1도 아니에요. 가능한 2차식 fx들의 합을 gx라 하자. 엥? 이건 뭔 말일까? 가능한 2차식 fx들의 합이 네, 가능한 2차식이 지금 뭐밖에 없어? 얘 하나밖에 없지. 망하는 문제 아니야? 그냥 저기다가 3 넣으면 답이. 너무 양심이 없네. 뭐지? 라고 하시면 잠깐만. 뭘 실수했지? 이거 2도 되는데. 여기 막 앞에다가 저번처럼 인수분해는 유일하지 않다 이러면서 그거. 아니야, 그건 있을 수가 없는데 얘가 n제곱으로 시작하니까 그건 있을 수가 없어. 이거 맞는 거 같아. 하나밖에 없는 거 같아. 그럼 답이 되는 거예요? 답이 뭐라고 돼 있니? 20. 20? 근데 이게 근데 이게 그러니까 이게 2고 여기가 마이너스 2, 여기가 마이너스 2였잖아. 여기가 2여도 딱히 말이 안 될 일이 없거든. 근데 어디서 문제? 이게 2야. 얘네 둘이 안 같아 지금. 이가 2면. 자연스러워. 응? 자연수 n의 값에 관계없이. 자연수 n의 값에 관계없이 모든 자연수 n에 대해서 성립을 해야 된단 말이야. 뭐야? 이건 내가 옛날에 내가 직접 타이핑해서 내가 답까지 내가 직접 구해서 다뤘던 문제인데 과거에 나 자신은 어떻게 풀었어요? 이게 맞는데? 하나밖에 없는 게 맞는데 일단 이런 느낌으로 푸는 거예요. 아시겠죠? 좀 이따 다시 해볼게요. 지금 시간 낭비하지 말고 자, 그 다음에 쭉 넘어가서 107번 그 222페이지에 아니다. 제본하지 말자. 왜요? 너네가 해보고 그 다음에 해줄게. 알겠지? 한번 풀어봐. 너네들이 이 모의고사 기출문제 한번 니들 손으로 풀어보고 난 다음에 해줄게. 만점 도전은 그냥 해드릴게요. 아시겠죠? 네. 자, 114번 한번 봅시다. 114번. 요거 만점 도전까지 본 다음에 뭐 할 거냐면 저거 할 거예요. 우리 고쟁이 좀 볼 거예요. 스텝 2까지. 아시겠죠? 네. 114번 한번 봅시다. 114번. 맞추는 다예요. 어? 네 문제 다. 다 할 건데? 나름 중요한 문제들이라서. 그러니까 114번은 솔직히 그렇게 막 중요하진 않은데 어떻게 푸는지만 보여줄게. 그렇지? 104번이 굉장히 이제 거지 같아요, 문제가. 뭐가 거지 같냐? 2n-11의 제곱 x제곱 마이너스 2n제곱 마이너스 kx 플러스 4분의 1 n-1의 제곱은 0이 중근을 갖도록 하는 실수 k의 값을 알파 n이라고 하자. 자, 일단 중근이라 그랬잖아. 쫄지 말고 일단 해보자. 알겠지? 중근이라 그랬으니까 판별식이 얼마여야 돼? 0이어야 돼. 그럼 판별식부터 한번 적어보자. 자, 판별식. 왜? 진짜 왜? 진짜 자, 해보자. 2n-k의 제곱 맞죠? 마이너스 4ac여야 되니까 마이너스 여기 4랑 이거 해서 지워버릴게. 그냥 지우고 시작할게. 괜찮지? n-1의 제곱 곱하기 2n-11의 제곱 양심적으로 최고. 이렇게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맞습니까? 물론 여러분들이 이걸 쭉 전개를 하셔서 풀어도 괜찮아요? 안 괜찮아요? 괜찮은데 그러면 이제 인생이 많이 피곤해지겠죠. 그죠? 그러면 여기서 약간 머리를 굴려주시면 인수분해를 좀 빨리 할 수 있어요. 그죠? 이거 납득되세요? 네.
얘를 살짝 묶어주면 제곱이잖아. 그치? 예. 먼저 전개부터 해주면 2n제곱 얼마야? 마이너스 13n 플러스 11의 제곱으로 전개할 수 있을 것 같아. 맞니? 네. 지속 없지? 괜찮지? 그러면 얘는 제곱에서 제곱을 뺀 거지. 뭘로 인수분해할 수 있어? 예, 합차를 이용하면 좀 인수분해 빨리 할 수 있어요. 그냥 굳이 전개부터 하는 것보다 인수분해 해놓고 시작하라는 얘기야. 이 문제. 무슨 말인지 이해됐지? 자, 그러면 이거 합차로 빨리 인수분해 하고 시작하면 여기서 이거 한 번 더 하고 4n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13n 플러스 11 마이너스 k 곱하기 한 번은 빼셔야겠죠. 그죠? 빼시면 어떻게 돼요? 13n 마이너스 11 마이너스 k가 0이어야 된다라는 결론이 나옵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셨죠? 자, 그리고 얘네 둘 중에 하나가 0이어야 돼. 맞지? 그럼 k는 얘가 0이라고 친다면 k는 뭐가 돼? 4n제곱 마이너스 13n 플러스 11이 될 거고요. 맞죠? 네. 또는 얘가 0이라고 치면 뭐가 돼? 13n 마이너스 11이 될 겁니다. 맞습니까? 자, 둘 중에 뭔지 알아? 몰라? 몰라요. 그게 이 문제를 빌어먹을 점이에요. 이게 둘 중에 하나가 알파예요. 오케이? 참고로 이 문제는 난 어디서 나왔는지 대충 알겠거든. 이게 요새 수능 트렌드야. 그러니까 이렇게 둘 중에 뭔지 모르겠는 상황을 내놓고 매번 어때야겠니? 아니면 가능한 경우의 수를 쭉 나열해서 다 찾아봐. 뭐 이런 거 많이 물어봐요. 요새 수능에. 그냥 그거 해보라는 얘기야. 수능을 낮추는 거예요. 수능을 고1 범위까지 낮춘 거야. 이런 거 잘하는 학교들이 몇 군데 있어. 자, 그러면 보세요. 일단 알파 1부터 구해보래. 그지? 자, 여기서 여기다가 1 집어넣으면 되겠지. 그지? 예. 자, 여기다 1 대입하면 얼마가 돼? 여기다 1 대입하면 얼마가 됩니까? 입니까? 네. 그러네요. 2네요. 여기다 1 대입하면요? 아, 알파 1은 어차피 둘 중 어느 쪽이라도 2라는 사실을 알 수 있어. 그래서 답은 1번의 답은 2야. 무슨 말인지 이해됐지? 자, 그 다음에 가조건에서 뭐라 그랬냐면 모든 자연수 n에 대해서 알파 n 플러스 1 마이너스 알파 n이 0보다 어떻대? 그때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자, 그럼 알파 1이 2라는 사실은 알아냈어요. 우리가 알파 2를 알아내야 되잖아. 그지? 이번 문제에서 알파 3, 알파 4, 알파 5를 구하라 그랬는데 그럼 알파 2도 알아야 될 거 아니야. 그지? 자, 그래서 알파 2를 일단 알아내기 위해서 움직여보면 여기다 얼마 집어넣어야 돼? 2 대입해봐야겠지. 2 대입하면 얼마 돼요? 얘는? 알파 2는 일단 여기다 집어넣은 것부터 써보면 15분 이거나 여기다 집어넣으면요? 여기다 2 집어넣으면 얼마냐? 그러네 1이네. 자, 근데 이 둘 중에 답이 될 수 없는 친구가 하나가 있어요. 네, 얘는 안 되죠. 알파 2에서 알파 1을 뺐을 때 0보다 커야 되는데 맞지? 1이면 말이 돼야 안 돼? 안 되잖아. 그건 안 돼요. 알파 2는 15예요. 여기까지 확정이에요. 오케이? 문제는 뭐야? 알파 3부터야. 알파 3부터 조건 만족하는 거 찾아보면 여기부터 이제 두 개예요. 몰라. 3인지 4인지 뭔지 기억 안 나는데 경우의 수가 두 개로 갈라지는 순간이 와. 무슨 말인지 이해되니? 그거에 맞춰서 알파 4, 알파 5 다 구하시면 이거 1안 되면 그냥 응? 알파 n이 13을 마이너스 11이라고 적어놨어요. 응? 저 두 번째 게 안 되는 안 되는 애를 째끼고 안 쓰고. 안 되는 애들 잭띄고 하라는 거. 1 나온 게 저거 어. 4인절 쪽 50인절 저거 이거 안 되냐고 저거 째끼고 안 쓰고. 틀려. 그럼 틀려. 이런 느낌의 문제 옛날에 푼적 있잖아. 이런 느낌의 문제는 뒤에 나오는데 이거 수열 문제인데. 버려도 돼요. 너 수혈했어? 네, 아니. 버리셔도 돼요. 네, 여기까지만 할게요. 이 다음부터는 노가다에서 찾는 거야. 3 집어넣어서 경우의 수가 두 개가 나올 거 아니야. 그지? 그때도 그냥 3까지만 해보자. 자, 여기다 3 집어넣으면 얼마야? 36 빼기 39 더하기 11이니까 여기 8이네요. 또는 얼마예요? 여기다 3 집어넣으면
39에서 11 뺐으니까 27 28 너네 계산을 왜 이렇게 못해? 3까지도 28로 확정이네 그지? 4 한번 해볼까? 뭐 하나는 두 개였는데 4 대입하면 여기 얼마 되니? 64에서 52 빼고 23 또는 여기다가 40 넣으면 41 너도 안 되네. 알파 5 여기다 5 대입하면 얼마야? 100 빼기 65 35 46 46 여기다 5 집어넣으면 얘가 둘 다 되네 그지? 그래서 가능한 순서쌍이 28,41, 46이랑 28, 41, 54 두 개가 이거야 오케이? 자. 근데 2번을 구했으면 3번은 되게 쉬워요 둘 중에 더 큰 거 고르시면 되니까 그죠? 4번이 문제입니다 4번이 알파 8을 구하래요 미친 새끼들이죠 너무 쉽다 이거 진짜 1팔까지 가요? 네? 저렇게 해서 1팔까지 가요? 그러니까 여기서 13 알파 6이 구해보면 그러면 선생님 이제 여기서 이제 막 두 개씩 나오는 거 아닙니까? 가능한 경우가 아니에요. 왜? 알파 6이 몇보다 크다 그랬어? 73보다 크다 그래서 여기서 알파 6이 하나밖에 안 나와. 그럼 알파 7, 뭐 두 개 나오겠죠, 그죠? 네, 그건 어쩔 수 없어요. 계산하셔야 돼요. 근데 이게 실전에 나온다면 그냥 계산을 하고 풀면 되는 문제고, 그죠? 아니라면 굳이? 자, 115, 116은 종종 나오니까 한번 봐놓자, 알겠지? 네. 115번 x제곱 플러스 4nx 플러스 3n제곱 마이너스 144는 0에 두 근이 모두 무슨 수? 정수일 때. 자, 두 근이 정수일 조건은요 크게 두 가지거든. 근데 지금 너네 시험범위 중간 범위 안에서 정수 조건 나오면 무조건 이렇게밖에 못 풀어. 기말 범위 때는 또 얘기가 다른데, 알겠지? 중간 범위 안에서는 무조건 이것만 생각하시면 돼요. 자, 얘가 첫 번째 무조건 뭐부터 체크해야 되면 얘가 뭐가 되는지 인수분해가 되는지부터 체크를 해보셔야 돼요. 인수분해가 되면 무조건 난이도가 압도적으로 낮아져, 그지? 문제는 뭐야? 얘는 인수분해가 안 돼, 그지? 그게 문제야. 얘가 인수분해가 되면요 무조건 난이도가 쉬우니까 그냥 푸시면 돼요. 안 되면요 그때부터 이제 문제가 시작됩니다. 인수분해가 안 되면 우리한테 2차 방정식을 풀 방법 선택지 뭐밖에 안 남았어? 근해 공식밖에 안 남았잖아. 근해 공식 한번 써보는 거야. x는 가운데 짝수니까 짝수 공식 씁시다. 마이너스 2n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4n 제곱 마이너스 3n 제곱 플러스 144죠. 자, 이거 계산하면 루트 n 제곱 플러스 144가 됩니다. 이거 납득 되세요? 여기까지 납득 되셨어요? 네. 자, 그러면 얘가 통으로 무슨 수가 되고 싶어? 정수가 되고 싶어. 맞지? 납득 되니? 얘가 정수가 되기 위해서는 무슨 조건을 만족시키면 될까요? 얘는 당연히 정수니까 얘가 무슨 수면 되겠어? 그렇지. 여기가 정수면 되는 거. 맞지? 얘가 정수이려면 루트 안쪽이 무슨 수면 되겠어? 제곱수면 돼. 맞죠? 얘가 제곱수가 될 조건이 뭐겠어? 그것만 찾으시면 돼요. 그죠? 네. 근데 이 문제는 나름 친절한 편입니다. 몇 개 있대? 5개 있다는 걸 문제에서 알려줬어요. 왜냐면 N1부터 N5까지 있다고 그랬잖아. 무슨 말인지 이해됐어? 5개 있다고 친절하게 알려줬어. 개같이 내려면은 난 이거 개수도 안 알려줄 것 같아. 개수까지 니가들이 찾아봐 뭐 이렇게 될 것 같아. 오케이? 얘는 친절하게 5개인 걸 알려줬어. 그러면 그냥 올려가면서 5개 찾으시면 돼요. 그죠? 그리고 얘가 이제 뭐의 제곱이라는 걸 알 수 있어? 12의 제곱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잖아. 그지? 12의 제곱이라는 사실을 이용해서 열심히 찾아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몇 개만 찾아볼까요? n에다가 그러니까 우리가 얘가 뭐가 돼야 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어? 어떤 숫자의 제곱인데 얼마보단 크겠어? 이 k가 12보다는 몇 배 크겠죠. 그죠? 13의 제곱부터 해보시면 돼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셨죠? 되시죠? 그 다음에 노가다예요.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의 뿌리는 내가 생각하기엔 노가다야. 알겠지? 근데 누가 이렇게 물어볼 수 있어. 선생님 왜 5개밖에 안 나오는 겁니까?
이거 하다 보면 무한히 많이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그죠? 그죠? 왜 5개냐면 그냥 왜 5개인지 이걸 좀 거기에 이제 왜 5개인지 안에 이걸 빨리 풀 수 있는 방법이 설명이 돼 있거든. 오케이? 그래서 한번 들어가면 봐봐. 얘를 우리가 k제곱으로 놨잖아. 그치? 그럼 우리가 n제곱을 찾고 싶어. 맞지? 그럼 얘를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이항을 해서 찾을 수도 있을 것 같아. 맞지? 이항에서 인수분해를 하겠다 이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되니? 그러면 어떻게 해볼까? 어떻게 해서 해볼까? n을 이항할까? 144를 이항할까? 144 한번 이항해볼까? 오케이? 뭐 n 이항하셔도 돼요. 144를 이항을 하시면 n제곱이 뭐가 되냐면 k제곱 마이너스 12의 제곱이 되고요. 이거 인수분해 돼야 안 돼? 되죠? k 플러스 12와 k 마이너스 12로 인수분해가 됩니다. 오케이? 얘가 제곱수여야 되잖아. 그지? 얘가 제곱수가 될 조건을 찾으시면 돼요. 이렇게 찾으셔도 돼요. 근데 여기서 조금 더 이거 가지고 뭔가를 찾기는 조금 빡셀 것 같은데요, 선생님? 이라는 생각이 들면 n을 이항하셔도 돼요. 오케이? n을 이항하시면 어떻게 되냐면 똑같은데 이제 k-n 곱하기 k 플러스 n이 되겠지. 맞죠? 이게 얼마여야 된대? 144여야 된대. 뭔 말인지 이해되세요? 그러면 얘네가 가질 수 있는 숫자들은 k야 뭐야? k랑 n이 둘 다 정수니까 얘네가 가질 수 있는 숫자들은 뭐의 약수들이야? 144의 약수들밖에 없잖아. 그지? 그러니까 개수에 제한이 생길 수밖에 없다는 거야. 뭔 말인지 이해돼? 144의 약수 자체가 유한계잖아. 그지? 그래서 제한이 생긴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셨죠? 네. 그래서 이 상태로 놓고 그러면 예를 들면 얘가 1이면 얘가 얼마다? 144다. 뭐 이런 식으로 놓고 둘 연립하면 K랑 N이 나오겠죠. 그죠? 근데 1 144는 아마 근이 없을 겁니다. 그죠? 요거 해당하는 자연수는 없을 거예요. 있냐? 안 해봐서 모르겠다. 해봐라. 해봐라. 알겠지? 여기부터는 단순 연립이야. 연립하면 돼. 알겠지? 자, 무슨 말인지 이해되셨죠? 근데 일단 이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이 문제에서 기억하실 거. 요거는 형태가 어떻게 나올지 나도 몰라. 그지? 이건 문제가 어려워졌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물어보고 싶은 내용은 천차만별이야. 그지? 근데 다만 일단 기본적인 접근은 어떻게 하셔야 된다? 인수분해를 해보고 인수분해가 안 될 것 같으면 바로 뭘로 넘어간다? 그대 공식으로 넘어가셔야 돼. 오케이? 그래서 루트 안쪽이 무언가의 제곱이 되면 된다라는 거 정도만 엮고 있습니다. 오케이? 넘어가겠습니다. 저거에 지금 저번 피타고라스 수랑 알려주셨던 거지. 그거는 또 더 이상 설명하지 않을래. 해 그건 투머치야. 그건 투머치야. 그거까지 그건 투머치야. 알고 싶어? 아니 궁금해? 말인지 알까? 나중에 설명해 줄게. 알면 그것도 수도 있긴 해. 왜냐면 한쪽이 12잖아. 얘를 이제 그때 해줬던 거 x제곱 마이너스 y제곱이랑 2xy 둘 중에 하나, 그러니까 이 둘 중에 하나를 적당히 잡고 이렇게 풀면 풀려. 근데 이제 그 이상이 있어. 그런 게 있어. 네. 나중에 궁금하면 이따가 찾아와서 물어봐. 알겠지? 뭔지 알려줄게. 근데 교육과정 안에서 하등 쓸모가 없는 내용이라서 따로 설명을 안 해줄게. 자, 그냥 간지용 이상한 지식이 하나 있어요. 자, 116번. 그러면 얘도 뭐래? px제곱 마이너스 8x 플러스 q는 0에 대하여 서로 다른 두 근이 모두 무슨 수? 자연수래요. 맞죠? 얘도 인수분해가 될 턱이 없죠. 그죠? 이걸 인수분해할 수 있으면 여러분은 수학의 신입니다. 그죠? 안 돼요. 그러면 바로 근해 공식으로 넘어갑시다. 짝수 공식 써볼까? p분의 4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16 마이너스 pq. 맞지? 얘가 둘 다 무슨 수다? pq가 자연수다라고 했습니다. 맞죠? 일단 무조건 루트 안쪽은 무슨 수가 되어야 해? 어떤 수의 제곱이 되어야 돼. 맞지? 근데 당연히 p 곱하기 q도 무슨 수겠어? 자연수일 수밖에 없겠죠. 그죠? 16에서 자연수 빼서 어떤 수의 제곱수가 되는 거 경우의 수 많아요, 적어요? 적죠. 왜냐면 16에서 자연수를 무슨 말인지 이해됐지? 끼케야 16보다 작아야 될 테니까 9, 4, 1만 해보면 되겠지. 순서대로. 그지? 그거에 대해서
경우에 따라서 PQ 다 구해보시면 돼요. 오케이? 한번 해보세요. 근데 이 문제는 유의사항이 분모에 P 들어있는 거 까먹으시면 안 돼요. 얘가 자연수가 되는 건 좋다 이거야. 그지? 근데 그 결과로 최종적으로 P가 안 사라지면 무슨 수가 돼요? 유리수가 되는 거지 정수가 되는 거 아닙니다. 그죠? 그건 까먹으면 안 돼요. 자, 마지막 117번. 이건 모의고사 기출입니다. 모의고사 기출인데 이게 굉장히 이게 우리 평소에 풀던 대로 풀면 그러니까 지식을 알고만 있으면 문제 푸는데 한 20초? 그냥 충분하거든. 근데 이제 그쵸 여러분들을 위해서 그냥 기본적인 풀이부터 보여드릴게요. 아시겠죠? 자 일단 이것까지 무조건 알아내셔야 돼요. x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b는 0. 아 근데 되게 웃긴 게 이 문제 이후로 이 문제를 반으로 쪼개서 시험에 나오더라. 이 문제 그 박스 안쪽을 중요하게 생각해서 시험에 낸 학교가 개성고고요. 박스 위쪽에 있는 걸 중요하게 생각해서 낸 게 용궁고예요. 그래서 반으로 찢어져서 나왔어요. 근데 뭐 아무튼 들어봐봐. 얘는 0에 서로 다른 두 근이 알파 베타고 2차 방정식 x제곱 플러스 3ax 플러스 3b는 0에 서로 다른 두 근이 얘는 알파 베타 얘는 알파 플러스 2랑 베타 플러스 2대 맞지? 자 가장 단순 무식하게 근거계수의 관계 이용해서 풀어도 돼요. 아시겠죠? 자, 일단 그거부터 보여줄게. 얘랑 얘가 근거계수의 관계에 의거해서 알파 플러스 베타는 얼마여야 돼? 마이너스 A여야 돼. 자 여기서 알파 플러스 베타 플러스 그냥 바로 계산해서 4라고 적어도 되겠니? 4가 뭐여야 돼? 마이너스 3A여야 해. 맞니? 알파 플러스 베타가 방금 위에서 얼마여야 된다고? 여기 마이너스 A니까 이항하시면 마이너스 2A가 얼마가 돼요? 4가 돼야 돼요. A가 얼마예요? 마이예요. 오케이. 자, A가 마이고요. 자, 그다음에 여기서 알파 베타는 뭐가 돼? 2가 돼. 여기서 알파 플러스 2 곱하기 베타 플러스 2는 뭐가 돼? 3B가 돼요. 맞죠? 자, 이거 쭉 전개하셔서 푸셔도 되고 어떻게? 여기다가 마이너스 2 대입하셔서 푸셔도 됩니다. 오케이? 자, 여기다 마이너스 2 대입해 볼게요. 나는 그냥. 그러면 얘가 뭐가 돼? 아, 너는 4 마이너스 2a 플러스 b인데 아까 a가 얼마였지? 대입하면 8 플러스 b가 뭐가 돼? 3b가 되는 거야. 자, b는 얼마여야 돼? 4여야 돼. 죽일까? 죽여버릴까? 자, a가 마이너스 2고 b가 4예요. 여기까지 납득되세요? 납득되셨어요? 여기까지? 자, 그 다음에 박스 안 조건을 봐봅시다. 박스 안에서 가 일단 알파의 n제곱 플러스 베타의 n제곱은 무조건 양수래요. 아, 오케이 그렇다 치자. 오케이. 자, 나 알파의 n제곱 플러스 베타의 n제곱이 알파의 n 플러스 1제곱 플러스 베타의 n 플러스 1제곱이래요. 어떻게 해야 되지? 포기? 빠른 포기? 그래요. 자, 방법이 두 개가 있어. 그치? 첫 번째 노가다야. 뭘 찾으라 그랬으므로? 최소의 자연수 n을 찾으라 그랬으므로 따질 거 알파 세제곱 차수 떨궈보고 알파 4제곱 찾아보고 그죠? 하다 보면 언젠간 답이 나오지 않을까? 하는 게 첫 번째야. 오케이? 단순 무식하죠? 그죠? 그럼 조금 이제 그거는 이 문제는 왜 이렇게 나왔냐면 뭐니까? 모의고사니까. 모의고사에 기출된 문제니까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참고 이거 차수 떨궈보면 알파 세제곱이요 되게 이쁜 친구가 나와요. 알파 세제곱이 뭐가 나올 것 같아? 마이너스 8 나와요. 해보면 그렇게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거 가지고 차수 낮춰보면 생각보다 계산이 그렇게 힘들진 않습니다. 그렇게 푸셔도 돼요. 오케이? 근데 좀 똑똑하게 푸는 방법 그냥 보여줄게. 알겠지? 들어봐봐. 알겠지? 자, 얘들아. 근데 이거 똑똑하긴 한데 그냥 우리 계속 해왔던 방법이야. 일단 생각을 해봐. 알파의 n제곱이래.
어쩌라고? 어차피 얘는 몇 차씩까지 떨어져? 반드시 1차씩까지 떨어질 거라고. n이 얼마든. 맞아? 그럼 얘 a 알파 플러스 b라고 하면 안 돼? 그냥 a, b가 뭔지 모르는 상태로 보여. 저 예입이랑 당연히 위에 거랑 다른 거. 아, 다르다는 의미로 c, d로 바꿔줄까요? 네. 그래요. 팔만 c, d로 바꿔줄게. 이거 납득되니? 그냥 이렇게 막 풀 거 아니야. 차수를 떨구다 보면 언젠가는. 그지? 다만 우리가 n의 값에 따라서 저 cd만 달라지는 거잖아. 맞지? 자, 그 다음에 그러면 알파의 n 플러스 1제곱은 어떻게 표현할 수 있겠어? 양변에 뭐 곱하면 돼? 알파 곱하면 되잖아. 뭐가 돼? c 알파 제곱 플러스 d 알파가 될 거 아니야? 맞지? 여기까지 납득됐어? 자, 얘들아 생각해봐. 그럼 알파 제곱 대신에 뭘 쓸 수 있는지 이미 우리가 알고 있어. 요거 이항시키면 c 곱하기 2알파 마이너스 4를 쓸 수 있어요. 그죠? 네. 여기까지 납득되셨어요? 예. 납득되셨어요? 자, 이거 계산해보면 괄호 열고 2c 플러스 d 알파 마이너스 4c로 이렇게 쪼개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맞습니까? 그럼 당연히 베타 쪽도 어때? 똑같겠지. 다만 뭘로 바뀐 걸 거야? 알파면 베타로 바꾸면 되는 거잖아. 그지? 자, 그럼 이거 가지고 한번 계산을 해볼게. 자, 알파의 n제곱 플러스 베타의 n제곱부터 한번 계산해볼게요. 오케이? 자, 이거 c알파 플러스 d야. 맞지? 얘가 계산해보면 어떻게 되냐면 c 괄호 열고 알파 플러스 베타로 묶일 거고요. 맞죠? d 몇 번? 2번 2b. 맞지? 얘들 알파 플러스 베타 얼마니? 문제에서? 이 이거 뭐가 돼요? 20 2가 돼요. 납득되시죠? 네. 자, 알파의 n 플러스 1 그럼 플러스 베타의 n 플러스 1은 어떻게 돼요? 요거지? 요거 베타로만 바꾸면 되지? 더하면 어떻게 돼? 2c 플러스 d 곱하기 알파 플러스 베타니까 그냥 이거 바로 2로 바꿔 써도 될까? 곱하기 2 납득되지? 그 다음에 뒤에 마이너스 몇씩? 8씩 이렇게 될 거다. 맞지? 여기까지 납득되니? 계산 뭐가 돼? 그냥 다시 아니야? 마이너스 4씩 플러스 2b 뒤에 것까지 계산한 거라는 거구나. 오케이? 자, 얘네 둘이 어떠면 돼? 같으면 돼. 그럼 성립한 거잖아. 맞죠? 되셨죠? 자, 그럼 이거에 해당하는 조건을 찾아봅시다. 자, 그래서 얘네 둘이 같아야 되니까 2c랑 마이너스 4c랑 어때야 돼요? 같아야 돼요. 맞습니까? 자, 2c랑 4c랑 같아야 되니까 c가 얼마예요? 얘가 사라져요. 즉, 알파의 n제곱이 뭐가 되면 돼? 알파가 사라지는 최소의 n만 찾으면 돼. 맞아? 세제곱 해보면 아까 얼마 나온다고 그랬어? 답이 3. 뭔 말인지 이해되셨어요? 모래. 맞아. 3이 아니라 6이다. 미안. 더해서 0보다 커야 된다 그랬어. 그거 딱 그거 하나 때문에. 오케이? 뭔 말인지 이해되셨어요? 이해 안 되셨으면 괜찮아요. 괜찮으니까 좀 이따 질문하세요. 아시겠죠? C가 뭐야? 아니 얘네 둘이 똑같아야 되잖아. 네. 그럼 D가 어떻게 돼? 살아야 되지. 그러면 이 C가 마이너스 4C여야 돼. 맞지? C 얼마야? 0이죠. 여기서 C가 0이었다고. 맞아? 알파의 n제곱에 알파가 있으면 된다고 안 된다고? 안 된다고. 단순히 상수 D로 떨어져 나와야 된다고. 맞지? 그래서 얘가 상수로 계산되는 경우를 찾으시면 돼요. 나조건을 이 성립되는 걸 찾으시면 돼요. 무슨 말인지 이해됐어? 근데 얘는 자 봐봐. 얘는 알파 집어넣고 여기다 한번 써줄게. 알파 제곱은 2알파 마이너스 4잖아. 그치? 여기 양변에 알파를 곱하면 어떻게 되냐면 알파 세제곱은 2알파 제곱 마이너스 4알파가 되거든. 맞지? 자 여기서 알파 제곱 대신에 2알파 마이너스 4 대입하면 얘가 얼마가 돼? 마이너스 8. 알파 세제곱 마이너스 8이에요. 뭔 말인지 이해되셨어요?
상수로 떨어 나왔잖아. 알파가 없어졌잖아. 더 이상. 그지? 그러니까 나를 만족시키는 가장 작은 놈은 3이야. 그냥. 무슨 말인지 이해됐어? 근데 가조건에서 알파의 n 플러스 베타의 n이 0보다 커야 된다 그랬잖아. 3, 3 집어넣으면 0보다 어때? 작죠? 그래서 6이에요. 그냥 그 다음 거. 이해되셨어요? 이해 안 되셨으면 좀 이따 질문. 알겠지? 자, 이거보다 쉽게 풀 방법은 내가 생각하기엔 없어. 알겠지? 모르겠으면 그냥 6제곱까지 해보면 일단 답은 나와. 6제곱 해보니까 답이네? 왕! 이러고 그냥 신기하다 이러고 그냥 넘어가면 돼. 알겠지? 이게 30번으로 뭐가 나? 30번은 미안한데 30번은 이거보다 어려워. 자, 근데 이거 모의고사 기출이고 참고로 이 문제를 위에 반 뜯어서 용문에서 냈고요. 위에 반을 엄청 쉽게 준 다음에 밑에 반을 뜯어서 이제 개성해서 냈어요. 네. 언제 어디서 나와도 이상하진 않은 문제예요. 그죠? 이해되셨죠?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남은 시간 동안 고쟁이를 조금만 볼게. 고쟁이를 스텝 2 어려운 것만. 알겠지? 복소수부터 쭉 볼 거예요. 안 먹어? 이거 너무 무겁구나. 뭐라고? 아니 이거 책도 들고 다니기 너무 고쟁이가 안 보이나 했더니 내가 책. 말하는 책 들고 다니기 너무 무거워서 조금이라도 줄이려면 패드를 들고 다니세요. 패드요? 네. 나도 원래 에타베트 책 안 들고 다녔어. 패드만 들고 다녔어. 근데 뭐 학생 시절에는 이제 이거 다 들고 다녔는데 대학교 가서는 근데 저희 수학쌤이 그런 거 진짜 싫어하세요. 왜? 수능 볼 때 전자기기 못 가져가는데 전자에다가 풀어서 먹는 거. 그런 식으로 따지면 수능 날은 시험지 하나랑 그 펜 하나만 들고 가서 시험 봐야 되는데 똑같은 거 아닌가? 그럼 그렇게 말해. 저희도 시험지 하나만 주시면 그걸만 넣고 공부할 거예요. 시험지 한 100개만 그러다가 막 주세요. 생리부에 막 다 찍힐 것 것 같은데. 시험지 사이즈도 모의고사 용지 사이즈로 주세요 이렇게. 그럴 것 같긴 한데. 자, 81페이지 298번 한번 봐볼래? 298. 다시 복수도 복소수부터 할 거야 그냥. 298. 자, 이거는 어떻게 푸는지 모를 것 같아서 여러분들한테 물어보는 해주려는 게 아니라 빨리 푸는 방법 많은지 내가 모르겠어서 그냥 하는 거야. 알겠지? 자, 물론 이거 참고로 우리 책에 비슷한 문제가 있어요. 298 복소수 z에 대해서 z제곱이 4 루트 3 플러스 4이에요. 그죠? 네. 이 상태에서 ZZ바의 값을 구하세요 하고 물어봤잖아. 그치? 당연히 여러분들이 Z는 A 플러스 BI로 놓고 풀면 풀려 안 풀려? 풀려요. 근데 이렇게 풀라고 낸 게 아니라 자, 이 문제의 원래 의도는 내가 보기엔 이거 같습니다. 자, Z바의 제곱은 뭐가 돼요? 4 루트 3 마이너스 4i가 되겠죠? 네. 자, 얘네 둘을 그쵸 곱해버리는 거야. 그럼 어떻게 돼? Z제곱 곱하기 Z바의 제곱이 혈레끼리 곱한 거니까 그쵸 64가 돼요. 맞습니까? 얘는 뭐예요? Z 곱하기 Z바의 제곱이에요. 맞습니까? 자, 얘가 얼마일까? 8이겠죠. 그죠? 네. 어떻게 생각했는데 쌤한테 여쭤봤어. 그 말인지 이해됐지? 이렇게 풀라고 낸 문제야 내가 보기엔. 과거에 내가 근데 선생님 그러면 외초에 여기서 루트 씌우면 안 됩니까? 자, 복소수에 루트 함부로 씌우면 돼? 안 돼? 안 돼요. 여러분들은 저걸 찾아낼 능력이 없어요. 아시겠죠? 네. 아니, 왜냐면 복소수를 가지고 이거 여기다 루트를 씌워서 어떻게 찾는데? 하고 물어봤을 때 복소평면 이용하면 쉽게 찾을 수 있거든. 너네 복소평면 배웠으니까 한 번만 설명해볼게. 얘들아 생각을 해봐. 한 이쯤 있는 여기 45도짜리 복소수에 루트를 씌웠어. 그러면 제곱하기 전 상태니까 뭐라고 대답하면 되냐면 그냥 반절 23.5도짜리 22.5도짜리 복소수다라고 대답하면 돼. 22.5도를 여러분들이 알아 몰라? 네, 그래서 못 구해요.
근데 이 정도는 할 수 있어요. 그리고 루트 씌우는 애들이 많이 물어보는 게 이런 건 물어볼 수 있어요. 여기 90도짜리 복소수를 물어봤어. 그러니까 i에다 루트를 씌우면 제곱하면 i가 되는 게 뭐야? 하고 누가 물어봤어. 그럼 이거 몇 도짜리 복소수겠어? 45도예요. 그래서 2분의 루트 2 플러스 2분의 루트 2i가 제곱하면 i가 됩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셨어요? 이해 안 되면 그냥 넘어가셔도 돼요. 루트는 원래 이렇게 씌울 수 있어. 근데 이거 아니면 씌워 못 씌워? 못 씌워요. 오케이? 그리고 참고로 이것만 있는 거 아닙니다. 하나 더 있습니다. 제곱이기 때문에. 근데 그 하나 찾는 건 좀 빡세서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자, 넘어갈게요. 아무튼. 그럼 이 부분도 이제 비슷한 맥락에서 풀 수 있겠지, 그지? 복소수 연산 이용해서 푸는 거야. 자. 그다음에 300번. 이거 암산 컷하고 갔으면 좋겠다. 알겠지? 다음 뭐야? 네, 1이죠. 네. 자, 이거 암산으로 10초 안에 풀 수 없다. 손. 10초요? 10초. 10초도 안 걸려. 5초면 충분해. 저예요. 과거에는 어떻게 한 거지? Z 플러스 Z분의 1이 실수다. 무슨 수? 실수니까 아, 는 K로 놓자고. 맞지? 네. 2차 방정식 만들기 위해서 양면에 뭐 곱해? Z 곱해버려. 자, Z제곱 마이너스 KZ 플러스 1은 0이야. 맞아? 네. 두근의 곱 얼마야 여기서? 1이요. 이게 10초나 걸린다고? 과거에 내가 과거에 어떻게 나 암산을 한 거지? 언제다. 뭔 말인지 이해됐어? 이 과정이 없네. ZZ 봐잖아. 그지? 이거 풀과정 없이 풀 수 있어 충분히. 이것만 알고 있다면. 오케이? 10초 이상 안 걸려요. 넘어갈게요. 금방 못 썼던 것 같은데 까먹었네. 그러니까 과거에 나가지고 잘하고 있어. 이 과정이 없어요. 자, 누가 푼 거? 우리만해도 소리 끼쳐. 왜? 아니요. 아, 301번? 301번 한번 볼까? 301번도 뭐 여러분들이 이걸 A 플러스 BI로 놓고 푼다고 안 풀리는 건 아닌디요. 이렇게 풀면 조금 더 빨리 풀 수 있을 것 같다는 거야. 알겠지? 자, 한번 해보자. 얘도 똑같아. 이번엔 그러면 Z 플러스 Z바를 이용할까? ZZ바를 이용할까? ZZ바를 이용하는 게 좀 더 나아 보이지 않니? 그지? Z바는 K라고 내가 놔볼게요. 괜찮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구해야 되는 게 ZZ바 플러스 Z바 분의 Z야. 맞지? Z 대신에 뭘 쓸 수 Z바 대신에 뭘 쓸 수 있어? Z분의 K를 쓸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대신 대입하는 순간 얘가 K 플러스 K분의 Z제곱으로 변해요. 이거 납득되십니까? 는 얼마? 5가 돼요. 맞죠? 여기까지 납득되지? 네. 이해 안 되니? 아니요, 됐어요. 됐어? 네. 그러면 자, K분의 Z 제곱 플러스 K 마이너스 5가 뭐야? 0이야. 얘도 몇 차 방정식? 2차 방정식. 맞지? 자, 여기서 뭐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자, 양면에 이제 뭘 곱해? K를 곱해서 정리를 해보면 Z제곱 플러스 K 곱하기 K 마이너스 5는 0 이렇게 정리를 하셔도 괜찮습니다. 납득되십니까? 안 된다고? 네. 아 그래? 자, 여기서 두 근의 합이 얼마라는 사실을 알아낼 수 있어? 0이요. 1차항이 없잖아. 그지? 네. 두 근의 곱은 얼마라는 사실을 알 수 있어요? K. 얘랑 뭐랑 똑같아야 돼? K. K제곱 마이너스 5K는 K랑 똑같아야 돼. 그죠? K가 얼마 아니면 얼마야? 0 아니면 6. 납득되니? 무슨 말인지? 아 이렇게 가정을 해놨잖아. 처음에. 여기서 두 근의 곱이 뭔데? 얘가 상수항이니까. 얘가 두 근의 곱이잖아. 그지? 얘랑 처음에 가정했던 ZZ바랑 똑같아야 돼. 오케이? K가 0 아니면 6이야. 맞지? 0은 말이 돼? 안 돼? 안 되죠? Z제곱이 0이면 Z가 0이어야 되니까.
Z가 실수래 아니래? 실수 아니래. 그지? 그럼 문제 나와 있어. 그냥. K가 얼마여야 돼? 6일 수밖에 없어요. 나도 되시죠? ZZ바가 얼마예요? 6이고요. 여기다가 이제 6 집어넣으면 얘 그냥 플러스 6이에요. 맞죠? 네. 맞죠? 그럼 Z랑 Z바가 뭐가 되는 거야? 루트 6i랑 마이너스 루트 6i가 되는 거야. 맞지? 뭐 둘의 순서 바꿔도 돼요. 그죠? 뭐 아무튼 그거 이제 빼서 제곱 때리시면 답이 마이너스 24가 되겠죠. 계산이니까 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뭔 말인지 이해됐지? 그러니까 이런 거 나왔을 때 A 플러스 BI로 놓고 풀어도 되거든? 근데 대부분의 의도는 이거야. 내가 보기에 그냥 방정식 한번 2차 방정식 만들어봐 이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되니? 나도 되니? 알콩달콩 하시네요. 자, 점점 내가 어떻게 자, 그 다음에 남은 건 거의 다 넘어가고요. 309번. 309번. 자, 얘도 한번 빨리 해볼까? 네. 자, Z제곱은 Z바래. 자, 이걸 Z는 A 플러스 BI로 놓고 풀어도 괜찮아, 안 괜찮아? 괜찮거든? 근데 이렇게 풀 수도 있어. 아마 여러분들 대부분 A 플러스 BI로 풀었을 거기 때문에 그냥 그건 해주지 않을게요. Z 플러스 Z바를 또 K라고 놔볼게. 오케이? 얘는 무조건 실수일 테니까. 맞죠? 그 다음에 Z제곱이 Z바라고 했으므로 여기다가 뭘 쓸 수 있어요? K 빼기 Z를 쓸 수 있어요. 납득 되세요? 이 항 다 시키면 Z제곱 플러스 Z 마이너스 K는 0입니다. 또 몇 차 방정식이 만들어졌어? 2차 방정식이 만들어졌어요. 맞습니까? 자, 얘네 두 근의 합은 얼마여야 해요? 마이너스 2. K가 얼마예요? Z제곱 플러스 Z 플러스 1은 0이에요. 납득 됐니? 이걸 그냥 이렇게 뽑아낼 수 있어요. 아시겠죠? 아시겠죠? 그 다음에 여기다 양변에 Z-1을 곱하면 Z-세제곱 마이너스 1은 0 쉽게 뽑아낼 수 있는 거 아시겠죠? 그죠? 네. Z-세제곱이 0이에요. 오케이? 나도 되니? 지금 내가 설명하면서 해서 그렇지 나는 이거 실제로 계산하면 훨씬 빨라. 그지? 지금 뭐 오메가 성질 이용해서 풀어도 상관없어. 당연히 얘가 오메가라는 사실을 인지하고 계시면 풀어주죠. 근데 그러니까 그 오메가 제곱한 오메가 파서 그거 말고 다른 게 있을 거라고. 다른 게 있으면 어떡해. 물론 얘는 이것 때문에 이렇게 되긴 하는데 그것도 생각해. 방정식의 근이 고유하다는 거는 내가 너네한테 설명을 해줄 수 있는 이야기야. 자, 뭔 말인지 이해되셨어요? 네. 휴. 자, 317번 낚시 문제니까 유의하시고 넘어갈게요. 자, 그 다음에 319번 이 띨띨이 나오는 문제 한 번만 해봅시다. 띨띨이. 아, 뭐죠? 근해 공식을 잘못. 근해 공식을 잘못 기억했대. 그지? 왜 잘못 기억하는 거지? 왜 잘못 기억하는 거냐고? 아니, 어떻게 이거 근데 나 드디어 패턴을 깨달았어. 얼마 전에 수업하다가 왜 B제곱 플러스 AC로 쓰는지 깨달았어. 짝수 공식이랑 헷갈린 거야. 얘네들이. 그걸 실제로 본 거예요, 쌤. 어? 쌤 그걸 실제로 봤어요. 아니 그냥 문득 깨달았어. 왜 맨날 A분의 2A분의 마이너스 B까지는 똑바로 쓰고 이 새끼는 심지어 마이너스 B가 아니네. 그냥 얘는 1대1이네. 근데 대부분 뒤에가 2A분의 마이너스 B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제곱 마이너스 AC로 나와요. 대부분이. 근데 생각해보니까 그거는 할 만한 실수인 것 같아. 그래도 일리는 있게 프라임을 만드네. 빼먹었네. 응? 프라임을 얘는 빼먹었어. 그냥 바본데. 프라이머가 빠뜨린 거. 자주 하는 실수인데 내가. 자, 근데 아무튼 이렇게 근해 공식을 잘못 기억하는 띨띨이들이 나오는 문제는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요. 그 앞에서 그냥 저거는 여러분들 다 잘 풀죠. 개수를 잘못 봤다 이런 건 잘 풀더라고, 그지? 그럼 개수를 잘못 본 놈이 있다는 건 반대쪽은 똑바로 맞다는 얘기니까, 그지?
거기 그것만 뽑아내서 풀면 되는데 319번처럼 애초에 근해 공식을 잘못 기억하면 x가 a분의 와 근데 얘는 많이도 잘못 기억하네. 어? 그러면 이러면 두대째요. 이러면 이제 천원에서 이렇게 모가지를 이렇게 틀려면 모가지를 그죠? 자 이런 게 나오면 무조건 뭐 하셔야 되냐면 근거계수의 관계를 새로 계산하셔야 돼요. 왜? 이렇게 잘못 기억하고 구한 게 1 플러스 i래. 그지? 이거를 일일이 얘가 얼마고 얘가 얼마고 얘가 얼마고 놓고 풀기에는 너무 계산이 빡세요. 그렇게는 도저히 못 풀어요. 오케이? 그러면 무조건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일단 얘 나머지 한근이 1-i라는 사실을 알잖아. 그지? 요거 똑같겠지. 그지? 자, 그 다음에 얘를 가지고 근거계수의 관계를 새로 계산하는 거야. 자, 그럼 얘는 두 근이 a분의 b 플러스 루트 랑 쓰기 귀찮아. a분의 b 마이너스 루트 겠지? 그지? 얘네 둘을 더하면 뭐가 돼? 원래는 a분의 마이너스 b가 나오잖아. 그지? 얘네들 더하면 뭐가 돼? a분의 2b가 되죠. 그죠? 원래 근거계수의 관계랑 어떻게 됐어? 달라졌어요. 자, 그러면 얘 이렇게 두 근끼리 더한 거랑 이렇게 두 개 더한 거랑 어때야 돼? 두 개 더하면 얼마야? 얘가 이만한 거예요. 오케이? 납득되세요? 자, 두 번째 두 분의 곱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오케이? 두 분의 곱 계산해 보시면 a 제곱분의 그냥 b 제곱 마이너스 b 제곱 마이너스 ac가 되겠지. 그지? 이거 계산하면 어떻게 돼? a 제곱분의 마이너스 ac고 a 하나 약분시켜주면 어떻게 돼? 마이너스 a분의 c가 됩니다. 이게 얼마예요? 얘네 둘 곱한 거랑 똑같아야 돼요. 얼마야? 이겠네. 오케이? 그럼 b가 a고요. 요거 이렇게 넘겨서 a 양변을 곱해면 얘는 양변 a 곱해버리 마이너스 a 곱해서 쓰면 뭐가 되겠어? 마이너스 2a라고 쓸 수 있겠습니다. 맞죠? 이거 이제 b 대신에 집어넣으면 ax 제곱 플러스 ax 마이너스 2a는 0이라는 2차 방정식으로 변하고요. 그죠? a로 묶을 수 있겠죠? a로 묶은 다음에 뭐만 하면 돼? 금방 계산하면 돼. 무슨 말인지 납득되니? 납득되니? 계산하는 건 여러분들 해보세요. 이거 이수분해 돼야 안 돼? 되죠? 그죠? 이수분해 해서 계산만 하시면 됩니다. 자, 이해되셨어요? 근해 공식을 잘못 기억하는 놈들은 어떻게 하라고? 방금 전처럼 근거계수의 관계를 새로 계산하시면 됩니다. 네. 오케이? 뭐라고? 아, 그치. 줄여야 되긴 해. 자, 자 넘어갑시다. 다음에 321번. 이거 설마 F1이 1인 거 까먹고 그냥 푼 사람 없을 거라고 믿을게. 321번에 F1이 얼마야? 그죠? 이거는 그거랑 관계 없죠. 그 판별식이랑 관계 없죠. 그죠? n이 1일 땐 판별식이랑 관계 없다는 사실. 네. 이거 내가 풀어줬잖아. 얘들아 테스트에도 냈었잖아. 그지? 이런 문제 테스트 있었어요. K가 2인 경우 그거 아까 방정식. 언제요? 답 4이. 어? 언제예요? 그 저저번 시간. 시험. 저저번 시험이었나? 그때 나 진짜 잘 봤어. 두점 나왔잖아. 맞아. 그래 뭐 아무튼 너안 왔어. 자 그 다음에 323, 324는요 323, 324는요 지금 그냥 할게요. 요거는 다른 풀이도 있는데 자 323 같은 경우에는 네. x에다 얼마 집어넣어야 돼? a 집어넣어야겠죠. 그죠? a 집어넣어야겠죠. a 대입하고 걔가 2가 된다라고 하면 절대값
절대값 그냥 쭉 계산해서 쓸게. 괜찮니? 마이너스 a 제곱 그 다음에 플러스 2a 플러스 1이 2다 라고 나옵니다. 맞습니까? 자, 원래는 어떻게 풀어야 돼요, 이거? 원래는 범위 나눠서 풀어야 돼요. 그죠? 근데 아직 우리가 2차 부등식을 풀 줄 모르죠. 그죠? 얘는 어떻게 하라고 낸 거냐면 그냥 마이너스 a제곱 플러스 2a 플러스 1은 2라고 생각하고 하나 풀고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a제곱 플러스 2a 플러스 1은 그냥 마이너스 2라고 생각하고 한번 풀어봐 라는 겁니다. 절대값이 2라고 했으면 얘가 2던가 아니면 얼마라는 얘기야? 마이너스 2라는 얘기니까. 무슨 말인지 이해되니? 그냥 이렇게 생각하고 풀어봐 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요거 그냥 방정식 몇 번 풀면 돼? 2번 풀면 돼. 얘는. 알겠지? 이거보다 복잡한 얘기를 물어보진 않아. 324번은요? 324번은 이것도 똑같이. 네, 똑같아요. 똑같은데 얘는 풀이가 하나 더 있거든. 그럼 나중에 할게. 알겠지? 여러분들이 이걸 대칭성을 아시면 좀 더 편하게 풀 수 있는데 그건 나중에 할게요. 자, 넘어가겠습니다. 그냥 계산 노가다 하시면 돼요. 선생님. 어? 고차면은 부등식 안 돼. 고차면 고차까지가 시작되면 부등식 안 돼. 죽어도 안 들어가죠. 고차 나오는데. 자, 쭉 넘어가서 똑같아요. 어? 얘는 시험 공부 엄청 많아. 뭔데요? 뭐라고? 아니. 자. 엄청 많아. 아이고 힘들어. 그 300. 333번. 333번. 절대값 마이너스 절대값이 3이다 라는 조건이 나왔습니다. 맞죠? 네. 이걸 그냥 왠지 느낌상 지금까지 우리가 했던 느낌상 절대값 더하기 절대값은 뭘 알려주는 거였어? 차이, 그치? 차이 상황 알려주는 거였지. 왠지 얘는 뭐일 것 같아? 두개 같은. 두 개 같은 거? 둘의 부호 같을 때? 다르잖아요. 네, 같아요. 그렇죠. 얘는 같을 때예요. 반대로. 아. 그건 직감일 뿐이고 그냥 한번 해봅시다. 완전 직감이잖아. 그지? 자, 봅시다. x제곱 플러스 3kx 플러스 6k는 0이라는 이 2차 방정식의 두 실근 알파 베타가 자 케이스 1번부터 케이스 1번 둘 다 무슨 수? 양수인 경우부터 한번 해볼게요. 오케이? 자, 일단 적어놓을게. 절대값 알파 마이너스 절대값 베타가 근데 어차피 그 양의 실수 k라서 알파 베타가 무조건 양수라 두개 뭔 소리야? 그러니까 양의 실수 k는 둘 다 양수인 경우? 그래 둘 다 그래서 그게 당연히 제거할 거야. 알파 베타가 마이너스 3k잖아 여기서 그지? 두 개 더하면 무슨 수라는 얘기야? 음수가 나온다는 얘긴데 둘 다 양수면 당연히 안 되겠죠. 차근차근 알아서 제거할게. 자 2번 오케이? 이게 안 돼요. 2번 알파 베타가 둘 다 음수인 경우를 생각을 해봅시다. 오케이? 둘 다 음수면요 알파 플러스 그냥 이거 여기다 적어놓고 가자. 알파 플러스 베타는 마이너스 3k야. 알파 베타는 6k야. 자, 둘 다 음수니까 저게 얘가 표현이 어떻게 변해? 마이너스 알파 플러스 베타로 변할 거야. 맞니? 답도 되지? 얘가 3이래. 답도 되시죠? 자, 가능해? 불가능해? 딱히 불가능할 이유는 없어 보이는데. 그지? 딱히 없잖아. 그지? 자, 그럼 두 번째. 마지막 세 번째. 둘의 부호가 어떤 경우? 다른 경우. 해봐야겠죠. 그죠? 둘의 부호가 다르다고 쳐봅시다. 자, 알파가 양수고 베타가 음수예요. 그죠? 얘는 둘 다 해봐야 돼? 하나만 해봐도 돼? 둘 다 해보셔야 돼요. 왜요? 절대값 알파 더하기 절대값 베타는 어차피 구도 자체는 변하지 않아. 하나에서 하나를 뺀 거야 돼. 맞지? 근데 얘는
조금 달라질 수도 있잖아. 그지? 그러니까 둘 다 해보셔야 돼요. 자, 알파가 양수고 베타가 음수면 얘가 뭐가 돼요? 알파 플러스 베타가 돼요. 맞습니까? 이게 3이래. 맞아 틀려? 말이 안 되죠? 그죠? 이러면 K가 마이너스 1이라는 얘기인데 그지? K가 무슨 수래? 네, 그러니까 말이 안 되죠. 이건 말이 안 돼요. 오케이? 알파가 음수고 그러면 이번엔 베타가 양수인 경우 한번 생각을 해보자. 오케이? 알파가 음수고 베타가 양수면 얘가 뭐가 돼? 마이너스 알파 마이너스 베타가 돼요. 이게 3이래. 자, 이건 맞아 틀려? 얘는 맞을 수도 있겠네. 그지? 그지? K가 무슨 수면? 1이면. 그지? 자, 오케이. 여기까지. 근데 얘네 둘이 부호가 다르면 곱해서 무슨 수가 나와요? 음수가 나오죠. 자, 말이 돼요, 안 돼요? 얘도 최종적으로 말이 안 되네요. 그죠? 뭐만 말이 돼요? 둘 다 음수인 경우만 살아남았습니다. 그죠? 무슨 말인지 이해되셨죠? 둘 다 음수여야 됩니다. 둘 다 음수니까 마이너스 알파 플러스 베타가 얼마란 얘기야? 3이란 얘기야. 맞지? 두 분의 차이가 얼마라고? 3이라고. 자, 두 분의 차이 알려줬으면 무슨 차이 공식 쓰면 되겠죠. 그죠? 루트 9k 제곱 마이너스 24k가 3이어야 한다. 괜찮죠? a분의 루트 d인데 a가 1이니까 분모 생략하고 그냥 쓴 거지. 그지? 괜찮지? 그렇지? 그래서 양면 제곱하셔서 푸시면 k 값이 나오겠죠. 그죠? 답은 여러분들이 구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왜? k 구하면 알파랑 베타도 구할 수 있잖아. 끝이잖아. 그지? 넘어갈게요. 자, 이제 별다른 할 게 거의 없어요. 네. 다 할 줄 알지 않아 이제? 나머지는 거의 다 할 줄 알 것 같은데. 스텝 3는 당연히 논외고 스텝 2에 있는 거의 모든 문제들은 이제 책에 있는 거랑 비슷하잖아. 그지? 340번 노가다 안 하고 340번을 노가다 안 하고 계산 노가다 계산 노가다를 안 하고 풀 수 있는 방법이 없냐? 쉬워? 계산 노가다가 어느 수준의 노가다인지 모르겠네. 아니 이 정도 문제 아니야. 그냥 분모 계산이 문제인데 분모 계산이 되게 쉽잖아. 그리고 맞아. 3, 4, 3 여러분 푸셨죠? 3, 4, 3 이 정도는 할 수 있죠? 네. 그죠? 넘어갈게요. 뭔가 짜증나는 게 하나 있었던 것 같아요. 자, 없네. 3, 4, 8만 해봅시다. 3, 4, 9는 다음 시간 숙제라서, 그죠? 네. 왜? 3, 3, 4, 8을 풀었어? 3, 4, 9 해줘? 아니 349 아니, 그러니까 그 책에 똑같은 문제가 하나가 또 있잖아. 해주세요 3, 4, 9 해줘? 알았어. 3, 4, 8은 할 수 있겠어? 3, 4, 8 안 해도 돼? 네 3, 4, 9로 바로 할게. 아이고, 그림 그리기 싫은데. 쌤 그림 때문에 그러신 거예요? 아니, 그냥 똑같은 문제가 있으니까. 저번에 이거 다음 시간에 해주려고 그랬지. 저번에 그리다가 선 하나 긋고 자, 이렇게 생긴 사각형이 있대요. 그죠? 자, 여기다가 이렇게 뭐라고? 이렇게 생긴 사각형을 하나를 더 그렸대요. 맞죠? 잘 그렸다. 잘 그리셨네요 그지? 되게 나중에 여유 생기면 그림 학원 하나 등록할게. 가서 2시간 동안 원만 그려. 원만. 나중에
금방 그림만 가면 입체구만 그리네. 입체구 그리는다 그러면 구해. 그때 이제 끊으면 돼. 네. 전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이렇게 간다. 자 이렇게 생겼대요, 그죠? 근데 얘네들의 대각선이 서로 일치하고 맞지? 대각선이 서로 일치하고 얘네들이 요 선분이 여기에 중점을 지난대, 맞니? 그러면 그냥 직감상 찍어봐. 자 이거 모의고사에서 해도 된다. 모의고사에서 이거 무슨 삼각형일 것 같아? 그치, 직각 이등변일 것 같지 않아? 그럼 되게 직각 이등변이에요. 모의고사 때는 내신에선 이런 짓 하면 돼, 안 돼? 안 돼요. 안 돼요. 왜요? 실제로 선생님 고등학교 때 나왔던 문제인데 이거 보고 정삼각형이라고 느꼈어. 나는. 이게 진짜 이렇게 그려져 있었거든. 이게 정삼각형이래. 해보면 여기가 60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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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오지 않니? 고등학교 문제였어. 심지어 고등학교 내신 문제였어. 근데 계산해보면 여기가 진짜 60도 60도 60도가 나오는 문제였어. 그래 60도 60도 60도가 나왔으니까 이거 정삼각형 아니야? 네, 그렇대요. 내신에 이런 나오면 이등변 잘 내신에 똑같은 게 나오면 아마 그렇겠지. 조건을 똑같이 줄 텐데. 자, 근데 내신에는 이렇게 하면 안 돼. 그래서 알겠지? 근데 모의고사는 대부분 이등변 삼각형까지 그려줬으면 이등변 삼각형이고요. 정삼각형처럼 그려주면 대부분 정삼각형입니다. 그래서 그냥 잘 모르겠지만 일단 정삼각형 성질을 쓰면 답은 나오는 경우가. 알겠지? 자, 일단 얘가 이등변이라고 생각하고 문제 푸는 거부터 보여드릴게요. 얘가 이등변인지는 그 다음에 다 풀고 설명해 줄게요. 알겠지? 자, 얘가 직각 이등변이에요. 그러면 어디를 길이로 잡을까? 길이를 잡아야 되는데 여기가 이제 길이가 2고 맞지? 요 길이가 K래. 자, 그럼 길이를 설정을 해야 될 거 아니야 우리가 임의로. 어디를 설정할까? 본인 맘인데 난 여기를 X로 해볼게요. 2K래? 네, 2K래. 여기를 X로 해볼게요. 괜찮습니까? 네. 자, 그러면 얘가 직각 이등변이니까 몇 대 몇 대 몇? 1대 1대 루트 2지. 그지? 여기가 뭐가 돼? 2분의 루트 2x로 표현을 할 수 있어.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요 길이는 뭐라고 표현할 수 있겠니? 요 길이는 2 빼기 x를 2로 나눈 거라고 표현할 수 있겠죠? 그죠? 네, 그래서 2분의 2 마이너스 x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괜찮습니까? 여기까지는? 딱 되지? 자, 그 다음에 여기도 당연히 직각 이등변일 테니까, 그지? 여기가 직각 이등변이면 여기도 직각 이등변이겠죠, 그죠? 여기도 2분의 2 마이너스 x일 것이고, 맞죠? 그럼 요 길이 뭐라고 표현할 수 있겠어? 요 길이는 이제 빼보면 2분의 루트 2 곱하기 2 마이너스 x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괜찮죠? 1대 1대 루트 2 루트 2배니까, 맞지? 자, 그러면 이제 이거를 가지고 우리가 뭘 계산해야 되냐면 AKJ의 넓이가 AKJ 여기죠? 요만큼의 넓이가 JEI 얘의 넓이랑 몇 배 차이? 2분의 3배래. 맞지? 저 각각 두 개의 넓이를 계산해 보면 되겠죠? 그죠? 저 각각의 넓이를 계산을 해보면 어떻게 돼? 4분의 2 마이너스 x에 제곱한 거에 2분의 1 한 거죠. 요 넓이부터 계산한 거야. 나도 되지? 얘 넓이 계산해보면 2분의 루트 2 x를 제곱한 거니까 2분의 1 x 제곱에 다시 2분의 1 한 거죠. 그죠? 얘다가 2분의 3배 차이라 그랬으니까 이쪽에다가 2분의 3 하면 그죠? 얘네 둘이 서로 어떻게 돼야 돼요? 같아져야 되겠죠. 납득되니? 무슨 말인지? 저게 EJI. 얘가 여기까지가 EJI의 넓이야. 오케이? 그냥 구해놓은 길이 토대로 이제 계산한 거지. 그지? 여기까지 괜찮죠? 네. 그러면 이제 요거 이거 다 전개만 하면 몇 차 방정식이 돼? 2차 방정식이지. 그지? 2차 방정식이니까 이거 풀면 x값이 나올 겁니다. 맞죠? x값이 나올 거고 당연히
x값이 나왔으면 요 길이 알고요. 요 길이도 우리가 2분의 루트 2x라는 사실을 각각 알고 있고요. 그죠? 이거 다 더하면 2k가 나와 안 나와? 나오죠. 그걸로 답 구하시면 돼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셨어요? 계산 끝까지 해볼까? 노동은 괜찮아. 그냥 여기부터 노동이야. 노동. 수학 문제를 푼다기보다는 그냥 노동을 한다라는 마인드로 이제 풀면 돼. 알겠지? 할 수 있겠니? 네. 그냥 여기 참고로 얘는 풀면 답 꼬라지를 보니까 뭘 써야 될 것 같아? 인수분해가 안 되는 2차 방정식이 나옵니다. 네, 근해 공식 쓰셔야 돼요. 이게 정상이에요. 아시겠죠? 네. 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고정이 스텝 2까지 싹 봤어요. 우와. 15분 쉬었다가 야. 다시 2차 함수 진도를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아.